자, 이론 보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리고 이제 공동소유를 봤죠. 지난 시간에 공유, 지분 처분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자, 지분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치니까 지분 비율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독점 사용 금지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다음에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일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물, 자,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 동의, 공유 대지의 건물 신축, 대지라는 공유물 변경이니까 전원 동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보조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사용식할 수 있으니까 공유자가 단독으로 원칙적으로 독점 사용을 못하되 지분의 과반수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 특정 부분의 독점 사용도 관리 방법의 일종이니까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공유물에서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이 마지막에 있었죠. 분할의 자유가 있다.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협의 분할이 원칙이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할 수 있다. 이게 예외였죠.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 돼 대금 분할할 수 있다. 분할하면 장래호다.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효다. 그 다음에 분할의 효과가 관해서 특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똑같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지고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자가 취득한 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합의후 조합제 공동소유, 합의지분은 합의물 전부 효력이 미치되 합의지분 처분할 때 전원동의, 합의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합의물 보조는 각자가 이렇게 되죠. 합의자가 합의 관계는 언제 끝나느냐?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의분이 양도가 되면 합의가 종료되면서 분할할 수 있다. 합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의자에게 귀속이 된다. 총유, 비법인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원의 공동소유, 지분이 존재하지 않고 총유물 분할도 허용되지 않는다.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쳐라. 총유물 사용식은 각 사원이 정관기 딱 규약에 쫓아 사용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공동소유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사항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 보겠습니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으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고 전세권은 타인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입니다. 특징도 조금씩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다르겠죠. 효력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제한물권 쪽으로 오면요. 의, 특징, 어떻게 취득하는가, 효력, 소멸, 이건 기본이에요. 의, 특징, 취득, 효력, 소멸. 이게 기본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권리마다 조금씩 특징적인 것들이 더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지상권이라는 게 뭐냐?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요거는 뭘 예를 들면 되냐면 주차 타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목 세 가지. 싸잡아서 지상물이라고도 합니다.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주차 타워를 소유하거나 나무 따위를 소유하고 싶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거기다 지상권을 가지면 그 지상권이라는 권리에 기초해서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수도 있고 주차 타워를 소유할 수도 있고 수목 따위를 소유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법에서 279조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라고 돼 있지 경작 목적은 없죠. 경작 목적 지상권 안 되는 거예요.
경작 목적 지상권 안 된다. 자, 이게 개념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인데, 첫째,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앤드 존속한다. 갑과 을사의 계약을 맺고 을이 갑수의 땅에 지상권을 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내깔려둬도 돼요. 지상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지료를 줘야 되는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무상도 되고 유상도 돼요. 따라서 지료 지급, 지상권의 핵심 요소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그 타인 토지는 일필 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입체적으로 지표는 사용식하지 아니한 채 지상의 특정 범위, 지하의 특정 범위를 사용식할 수 있는 지상권, 이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의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대법원이요,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가능하대요. 지상물 소유 목적이 아니라. 자,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무슨 뜻이냐? 갑수의 땅이 있고요. 갑이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을로부터. 자, 이때 을은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을 경매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요, 이 땅에 대해서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저당권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채무자 갑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 을은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기초에서 땅을 경매에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빌려준 돈을 우선해서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상태에서 갑이 땅에다 건물을 지어버리면 땅의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을은 이 땅의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갑의 건물 신축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게 됩니다. 이거를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이때 을은 이 땅에 대한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잖아요. 땅의 담보 가치 유지 목적이잖아요.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저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채권이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하는 순간 지상권, 저당권 소멸합니다. 당연히 저당권도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저당권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또 하나는 제3자가 땅을 무단으로 방해하고 있더라. 제3자의 침해. 이때 을의 사용수익이 침해된 게 아니죠. 을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을의 사용수익이 침해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담보 목적 지상권자 을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사용수익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의 의의와 지상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지상권과 임차권이 비교되어 있는데 나중에 비교하세요. 자,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 법률 행위한 취득. 이게 뭐예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 등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다음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이 상속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경매 같은 걸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요. 취득시효 같은 걸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문제가 법정 지상권이란 겁니다. 이 법정 지상권이란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 명문의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고요. 관습법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관습법에 의한 취득은요, 관습법상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있고요. 분묘귀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법상 분묘귀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 규정한 취득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요 분묘기지권은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도 나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란 것 자체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지만 분묘기지권의 취득은 두 가지. 법률 규정,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대법원, 관습법에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되 요 두 놈은 나중에 특수지상권에서 보고요. 요거 법률 규정에 한 법정상권이란 게 뭔가, 요걸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상권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상권이란 건 남의 땅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법제도 하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같은 사람인 상태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법정상권입니다. 그게 명문 규정에서 인정되는 게 있고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명문 규정에서 인정하는 게 민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305조와 366조가 있습니다. 305조 나중에 전세권 가서 볼 거예요. 자, 갑소유 땅이 있고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자신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건물 전세권. 그래서 을이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갖고 있더라. 자,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 건물 전세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건물 소유자를 말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요 땅만 팔아요. 땅만. 자, 이때 병이 뭐가 되느냐? 대지의 특별승계인이 되는 거예요. 대지의 특별승계인. 그럼 다시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나서 땅만 팔았을 때, 그럼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자, 이때 대지의 특별승계인 병은 건물 소유자인 누구에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즉, 요 갑, 건물 소유자인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건물 소유자인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게 305조 법정상권이고요. 366조는 나중에 저당권 가서 자세히 볼 건데요. 갑소유 땅, 역시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땅 또는 건물인데 일단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저당권을 통해서 땅을 경매에 넣습니다. 저당권이 실행이 돼요. 저당권 실행 경매, 땅이 병에게 경락이 됩니다. 그러면 저당 목적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죠. 그죠?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요건 특히 요 2번은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그 상태에 저당권 설정, 다시 말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이어야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하여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에 인정되는 게
366조 법정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한물권 중에 용익물권, 특히 지상권 전세권과 나중에 계약법감은 임대차, 그리고 특별법감은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 요 5군데에 존속기간과 갱신이 나옵니다. 존속기간과 갱신. 존속기간은 계약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갱신은 재계약을 말하게 됩니다. 재계약. 이렇게 특히 남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관계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는가의 계약기간의 문제와 계약관이 끝났을 때 재계약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각각 존속기간과 갱신한 말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존속기간은 원칙,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다만 법에서 2가지 방법으로 그 당사자 간의 계약기간을 규율을 합니다. 하나가 최장 존속기간이고요. 또 하나가 최단 존속기간입니다. 최장은요, 몇 년을 넘지를 못해요. 최단은요, 몇 년보다 단축을 못해요.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당사자가 기간을 자유롭게 정하되 다만 몇 년을 넘지 못한다, 또는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라고 해놓은 걸 최장, 최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최장인 경우에는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고요. 단축하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 단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만약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약정을 안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느냐, 아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걸로 볼 것이냐.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느냐, 즉 법정기간으로 가느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느냐, 이렇게 연결이 될 거야. 존속기간에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하되 최장, 최단이 있는지, 두 번째, 있으면 최장일 때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최단일 때 단축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갱신인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갱신하는 약정갱신이 있고요. 법에서 요러요러한 경우 갱신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이 갱신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뭐뭐를 매수 청구함으로써 갱신을 강요하는 제도가 민법에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민법에 있는 갱신 방법이고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가면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그래서 갱신은 민사특별법까지 포함하면 4가지 방법.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 청구 플러스 매수 청구. 이걸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렇게 불러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 그리고 특별법에 가면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군데,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 어떤 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4가지 중에. 두 번째,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요건과 효과는 뭐냐,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약정갱신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한 갱신이니까 이건 어디든지 인정이 되고요. 별다른 요건도 없습니다. 합의갱신은. 그러니까 결국 법정갱신이 있냐 없냐, 있다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갱신 청구 및 매수 청구가 있냐 없냐, 갱신 요건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뼈대를 딱 잡아두는 거예요. 잡아두고 이제 지상권을 봅니다. 지상권은 280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 정할 때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최단기간이 있죠. 그리고 그 기간은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니까 30년, 15년, 5년 이상으로 정해야 되죠.
1호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30년. 2호 목조 건물 소유 목적 15년. 3호 건물 위에 공작물 주차 타워 소유 목적 5년 이렇게 되겠죠. 만에 하나 이거보다 단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한다. 그죠? 최단위 규정돼 있고 최단은 뭐뭐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데 만약에 그보다 단축하면 연장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간. 법정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만약에 수목 소유 목적이었다면 30년으로 한다. 주차 타워 소유 목적이었다면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항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플러스 내가 타인 토지 소유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어요. 수목인지 목조 건물인지 또는 주차 타원지조차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 이게 민법 지상권에 있는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문은 정확하게 암기하자. 갱신이 나온다 그랬죠? 자, 약정갱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284조.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여기서 합의갱신을 말합니다. 당연히 얼마든지 할 수 있대. 이때도 뭘 지켜라? 최단기간을 지켜라. 최단기간을 지켜라. 두 번째,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283조입니다. 지상권이 판례가 이렇게 해석해요.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을 했어. 다른 이유 안 됩니다.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했는데 지상물이 남아있어. 그럼 지상권자는 갱신하고 싶죠. 그래서 갱신을 청구했어. 이때 토지 소유자가 오케이 하면 약정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했어. 그러면 지상권자는 그 남아있는 지상물 있잖아요. 그거를 사라 청구할 수 있고요. 요건 거절 못합니다. 사야 돼요.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매수 청구는 거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정자 입장에서는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죠? 거절하면 저거 사야 되네 이렇게. 그래서 요 283조가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딱 확인해 주시면 돼요. 존속기한과 갱신에 관해서 이런 규정이 되어 있더라. 당일이 3번 지상권자가 지료연체 있을 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못해요. 왜? 다시 한번 283조에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매수 갱신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소멸을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게 판례란 말이에요. 대법원 판례. 283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의 의의와 특징, 그다음에 지상권의 취득, 그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한 및 갱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